자, 김병기 의원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피해자의 아픔. 2014년 기무사 현역 장교였던 제 아들은 국정원 공채에서 서류 전형, 필기, 신체 검사, 체력 검정, 면접 모두 통과했지만 마지막 단계인 신원조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신원조사를 통과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것 아닌가요? 둘 중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밝혀달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못 듣고 있습니다. 안사람은 2016년 이현수 기조실장과 통화하기 전 신원조사를 담당하는 감찰실에 근무했던 전직 간부를 통해 아들이 2014년도 신원조사에서도 합격했었으나 김병기를 증오한 일단의 세력들이 작당하여 신원조사 합격을 번복하고 탈락시킨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불법이 있었으면 당시 지휘부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경로하지 않을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데 가해의 불법은 온데간데 없고 피해자 엄마가 항의한 것은 10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도 잘못이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보낸 청원서를 입수했답니다. 제가 아들의 장애를 인정했답니다. 청원서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기에 그렇게 악의적으로 왜곡합니까? 장애가 있는데 기무사 장교로 복무하고 국정원 심층 면접, 신체검사와 체력검정 통과할 수 있었겠습니까? MBC 김상훈, 김정우 기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원에 어떤 것이 맞는지 공개를 요청합니다. 탈락이 맞다면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겠습니다. 통과가 맞다면 지금이라도 관계자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수수방관한 국정원을 더 이상 믿지 않고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특정해서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와, 진짜 이런 태도를 저는 너무너무 원했거든요. 민주진영이 언론에서 공격하면 늘 꼬리 내리고 뒷걸음질 쳤어요. 그런데 김병기 의원은 안 그래. 자,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불과 얼마 전 김남국 의원 코인, 그때도 그게 그렇게 욕먹을 만한 짓입니까? 코인이 불법입니까? 근무 시간에 코인 한 거 그거 잘못했습니다. 사과하면 끝날 일이었어요. 그냥. 그런데 결국 물러나게까지 했죠. 물어뜯고 내부의 민주당 내부에서도 네가 사과해라.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부분만. 근무 시간에 내가 거래한 거는 잘못했지. 그것만 사과하면 끝이었는데 코인 한 것 자체를 물어뜯었습니다. 결국 민주당 내부에서의 압력을 못 이겨서 내려갔죠. 그게 늘상 있었던 일이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없는 사과 좀 하지 마라. 내가 진짜 잘못했다고 느끼는 부분만 사과해라. 등 떠밀려서 사과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당시에 최강욱 의원도 마찬가지였죠. 짤짤이하냐? 이 얘기를 했다가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받고 음해를 받고 결국 최강욱 의원도 민주당 내부의 압박에 못 이겨서 사과를 했어요. 그런 일들이 매번 반복됐었습니다. 그런데 김병기 의원은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국정원이잖아. 박근혜 국정원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기자들, 나는 의원직 걸 테니까 너들도 걸어. 남의 아들 인생 조지려고 마음먹었으면 니들도 뭐 하나 걸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진실 파헤쳐 보자.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딱 나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언론들이 이거 건드리지 않아요. 건드리지 않습니다. MBC에서는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는 진짜 기자들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요. 제가 김상훈 기자가 그 전에 쓴 글들을 기사들을 좀 몇 개 봤는데 윤석열 정권의 비판적인 글도 많이 쓰고 그랬어. 근데 뭔가 특종에 미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리수를 뒀습니다. 이건. 그러면 지금 파헤쳐야 되는 건 그 당시에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기자라면 파헤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은 잘못이 없어 라고 하면서 아주 구차한 후속 보도를 MBC가 계속 내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 그게 기자 정신이 아니야. 자, 아무튼 김병기 의원은 너무나 당당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투력, 제가 너무나 그동안 10수년간 바라고 있었던 민주당 의원의 태도입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지만 잘못한 게 없으면 사과하지 말아야 돼요. 처음 봤어, 이런 태도를.
민주당 내부에서 김병기 의원한테 네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김병기를 아무도 못 건드려. 못 건드립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저는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정도의 일이 있다? 일이 커진다 그러면 민주당 내부의 압력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김병기 의원이 나 의원직 걸게. 니들이 이렇게 가짜뉴스 확인되지 않은 거로 보도를 해? 그래서 내 아들 인생을 지금 막아? 나 의원직 걸게. 니들도 뭐 걸어야 될 거다. 딱 이렇게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언론들에서 MBC 말고 다른 언론들에서 이거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MBC 사과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그때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취재해야 돼요. 김상훈, 김정훈 기자는 최소한 그걸 해줘야 형평성에 맞는 겁니다. 자, 아들이 블랙 요원도 못 된다. 수사 의뢰로 진실 밝히겠다. 세게 나오죠. 내가 원내대표가 되든 안 되든 당락과 관계없이 이 문제는 수사를 의뢰할 것이다. 수사 의뢰에도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 있지만 진실 밝히겠다. 자, 김병기 의원 아들은요. 2014년에 국정원 신입공채에 서류 필기 면접 다 통과했어요. 근데 신원조사에서 탈락했다? 이 양반 기무사 장교 출신이에요. 기무사는 국정원만큼이나 신원조사를 빡세게 하는 곳이죠. 근데 어떻게 신원조사에서 탈락할 수가 있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국정원이 2018년, 2025년 두 차례에 걸쳐서 문제가 없다고 공식 해명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국정원에서 서너 차례 감찰과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때만 되면 의혹이 나온다. 그 자료, 녹음 파일은 보나마나 기조실장의 공식 업무폰이다. 공식 업무폰을 포렌식한 사람이 유출했다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그동안은 후배들이 다칠까봐 그렇게 했는데 수사 의뢰하지 않았는데 몇 년 전에 해결했어야 하지 않았나 후회한다. 취재를 하시기 전에 감사원과 국정원의 공식 해명을 듣기 바란다. 자, 이게 2018년, 2025년 문제가 또 됐었던 거야. 그때마다 문제 없음으로 얘기 끝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또 나오는 거야. 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원내대표에서 인사검증하겠다고 이런 의혹이 나온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끼리의 반장선거예요. 반장선거. 장관을 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무슨 언론이 인사검증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김병기가 원내대표가 되고 정치적으로 덩치가 커지는 걸 두려워하는 놈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기자가요. 무슨 얘기를 하냐. 통화는 사실이지만 청탁은 아니라는 말이냐라고 질문을 딱 하니까 표정이 싹 바뀝니다. 그게 어떻게 청탁이 되고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느냐. 자식 문제에 대해 그렇게 보도한 것에 제가 정말 분노한다. 어떤 신문에서 보도를 해서 아들은 블랙 요원이 되지도 못한다. 제발 생각 좀 하시고 자료를 찾아보고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고 질의하시기 바란다. 제가 박수를 쳤어요. 우와! 기자들한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다. 민주당 의원 중에 기자한테 쫄지 않는 의원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진짜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쪽도 못 써요. 프레임 짜고 몰고 가는 거거든요. 통화는 했지만 청탁은 아니라는 말이냐? 그러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이 기자는 뭐라고 쓸 거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 짜서 악의적인 기사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질문이 뭐 그따위야? 딱 이래버리잖아요. 네가 뭘 노리고 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이렇게 나가잖아요. 찍소리도 못합니다. 박선원 의원입니다. 이분 누구예요? 국정원 출신이죠. 이분이 정확하게 딱 끝내버립니다. 김병기 아들 국정원 입사 논란, 채용에 어떠한 비위도 없었다는 사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다. 끝! 박선원 의원은 국정원에 있었어. 이때 당시에 국정원에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당시 2014년 최종 합격됐는데 신원조사 과정에서 탈락했어. 아버지가 국정원 간부 출신이고 자신은 기무사 현역 장교인데 왜 신원조사에서 탈락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필기, 실기, 면접 여기에서 떨어지면 몰라도 신원조사에서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인물이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계속 탈락하자 국정원 내에서도 김병기 의원과 관련한 심판 연좌제라는 얘기가 많았다.
끝! 김병기 의원과 그 부인이 압력을 행사한 사안처럼 보이지만 김병기 의원은 10년간 이 개인적인 억울함을 호소해온 사안이다. 자, 끝났죠. 이거는 청탁이 아니에요. 항의지. 잘못한 사람은 누구야? 그 당시에 부당하게 김병기의 아들을 떨어뜨린 놈들이 잘못한 거죠. 이거는 여기를 취재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전화를 했는지, 그리고 이 제보가 왜 이 타임에 MBC로 기어들어갔는지도 의심하고 조사하고 취재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하나 잡았다고 우와 특종이다. 청탁 의혹? 정신 차려야 돼요. 양문석 의원, 이번 타겟은 김병기더냐? 너희들이 날리겠다고 결심하면 날릴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지. 하지만 이제는 택도 없는 짓 꿈 깨라. 왜 이번엔 김병기가 무섭더냐? 그래서 꺼내든 것이 겨우 캐비넷 장난질이냐? 이미 캐비넷의 장난질에 익숙해진 본질을 선명하게 직시하는 국민 앞에 감히 너희들의 그 음습하고 야비한 짓거리가 부메랑 되어 되레 너희를 칠 때니까. 멋진 말입니다. 최민희 의원입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언론이 후보 검증을 한 적이 있었던가요? 장관 선거가 아닌데 기이한 현상입니다. 자, 이 타이밍이 하필이면 요때예요. 내란 연루 의혹 조태용 국정원장 사표를 수리했어요. 이 타이밍에 이게 MBC로 쓱 들어갑니다. 김병기를 키우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의심해요. 타이밍상 이게 이렇게 흘러가. 국정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병기 의원이, 그리고 국정원 개혁을 그 누구보다 앞장섰던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이거 국정원 큰일 난다. 거기다가 조태용은 내란에 가담한 의혹이 있어. 자, 김병기부터 일단 주저앉혀. 우리가 살려면 이런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만한 타이밍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김병기가 수박이다? 그런 적이 없는 인물입니다. 이재명 불출마 촉구 반대한 유일한 재선은 김병기. 책임론 부당하다. 기억나십니까? 2022년 6월 22일 민주재선 모임 중에 34명, 48명 중에 34명이 찬성했어요. 1명 반대. 그게 김병기예요. 왜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냐? 부당하다. 이게 김병기 의원이라는 거. 김병기 공격하는 사람들 왜 그런지 아시겠죠? 김병기가 체급이 커지는 게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김병기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도 없고요. 김병기 의원 본인이 원내대표 출사표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본인은 블랙요원처럼 일했다 그랬어요. 민주당 안에서도 앞에 나서기보다 뒤에서 일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아들 의혹건도 이걸 법적으로 묻고 싶었고 했지만 안 했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때 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 안 했냐? 거기에 가담한 후배들이 있을까봐 안 했다는 거야. 근데 때가 되니까 또 튀어나와. 파렴치한 사람을 만들고 자기 아들의 앞날을 가로막아. 이거 참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잘못한 놈은 따로 있는데 말이죠. 저는 처음부터 이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에 더 잘 어울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서영교 의원도 잘하실 거예요. 서영교 의원은 안 된다가 아닙니다. 서영교 의원님도 원내대표 하면 너무너무 잘하실 분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내란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아직 내란 종식이 안 됐습니다.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둘 중에 좀 더 전투력이 강한, 그리고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상대방을 더 잘 아는 그런 사람이 더 적합하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를 하시고 서영교 의원은 정청래 의원 다음 법사위원장이 비니까 그 자리를 맡아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자기 당대표를 하고 정청래 당대표, 원내대표, 김병기, 법사위원장, 서영교. 이게 지금 타이밍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그림이다. 언론에서 프레임을 짰어요. 김병기는 부도덕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론이 꿈쩍도 안 하고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김병기, 나 서영교 찍으려고 그랬는데 김병기를 밀어야겠네? 이런 댓글들이 엄청 달려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꿈쩍도 안 해요. 너무 좋은 거야. 이야, 진짜 세상 달라졌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됐어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 수많은 악마화를 뚫고 우리가 대통령까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의 흔들기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그 어떤 영향력도 없습니다. 난 이게 너무너무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김병기 의원을 이번 원내대표로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서영교 의원도 너무 잘하실 분이지만 차기 법사위원장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이 또 법사위니까 정청래 당대표 출마하면 법사위가 또 비는 자리, 차기 법사위 할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서영교 의원님밖에는 없어요. 서영교 의원님이 법사위원장을 차기를 맡아주고 하셔도 원내대표는 또 다음 기회가 또 있으니까 지금 법사위원장은 원내대표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원내대표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차기 법사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큰 자리고 작은 자리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야. 저는 김병기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할 수는 없거든요. 예, 이렇게 전투력 있는 분이 법사위원장 하면 좋은데, 서영교 의원님은 법사위니까 차기 법사위원장 맡아서 또 정청래 법사위원장처럼 자리 딱 굳건하게 딱 지키고 이재명 정권 개혁에 앞장서 주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서영교 의원님은 또 원내대표가 하고 싶으시겠지만 기회는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서영교 의원님도 원내대표 충분히 하실 만한 능력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김병기 의원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주니까 나는 속이 너무 시원한 거야. 이렇게 나가주니까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도 꿈쩍도 안 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김병기 의원에게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압력 넣는 사람도 없어. 이런 민주당이 드디어 완성이 됐구나. 이런 민주당이 드디어 완성이 됐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단원 당상입니다. 민주당이 너무 변했어. 그동안에 대통령만 바뀌었지 민주당은 바뀌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민주당이 바뀌었으니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 확신합니다.